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동포 시민 여러분께,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딸의 사주, 부모의 입장에서 궁금해서 유튜브에 방송을 요청해서 오늘 해설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는 운세풀이에는 12운성법, 호태법도 같이 겸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갑술일주. 갑목은 제목이고 사목이요. 동량지목이라고 합니다. 동량지목.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을 얘기합니다. 동정심이 많고 자비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행적으로는 간에 속하기 때문에 의욕이 많아요. 그래서 향상심도 많고, 좀 욕심이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간목의 특징입니다. 밑에는 갑술입니다. 술토. 임진, 임술, 경진, 경술, 백호대살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백호대살입니다.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활동력도 있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태법에는 양궁이 됩니다. 양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바로 양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식신이나 재가 양궁에 있을 경우에는 재물운이 좋습니다. 목극토가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양궁이니까 재물운이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재복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신금이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무토는 재물이 되고, 그래서 식신생재에 재물운이 좋은 양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의 사주인데 경진, 이무, 갑설, 을해입니다. 우선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는 게 경진하고 갑설백호입니다. 여명사주에 괴강백호가 두 개가 중복, 두 개가 만나면은 귀격이라고 합니다. 상류사회, 정경부인 사주라고 합니다. 아주 귀격 사주입니다. 그 위를 살펴보면은 비겁, 협조자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반면에 비겁이라고 하는 건 내 재산을 겁탈하는 그런 기운작용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인수가 되고 관이 되고 임수가 인수가 됩니다. 위로 관인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이나 교육가나 명예운이 좋고 학술 교육문화 이런 쪽에 굉장히 유망한 사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말하면은 교육가나 관직이나 문화사업이나 입시학원이나 학교 유경재단 이런 거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지지로 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는 지지입니다. 상황과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인옷으로 화가 됩니다. 화. 그러면 진수는 토가 됩니다. 그 식신생재가 됩니다. 식신생재, 식상생재예요. 그러니까 금목이 식신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인수를 통해서 재물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시학원이나 유경사업, 교육문화사업 이런 것도 적합하지만은 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도화살이 됩니다. 도화살.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이라든지 컵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게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그래서 요 화라고 하는 게 돈이에요. 또 화는 뭐냐, 불은 주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식신상관은 창의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배운 걸 응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직업이 적합하다 하기 때문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점, 그런 것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옷으로 하여 재물이 이만합니다. 재물이 이만합니다. 사주는 뭐냐, 위에서는 나를 도와주지만은 밑에서는 내가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백호대살이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강백호가 포태법 12운송법으로 색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색궁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왕성한 개강의 기운이 많이 좀 대단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색궁이 돼 있으니까. 만일 경진 괴강백호가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에 앉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색궁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백호대사의 성격은 기운은 완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색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건 상관이 되거든요. 상관은 뭐냐, 남자를 밀어내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를 밀어내는. 더군다나 인옷으로 화가 돼가지고 기운이 강하거든요. 사궁이니까 밀어내는 기운이 좀 줄어들었다, 미약하다, 무기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목국토의 재성이 양궁에 앉았어요. 그 식신생재의 양궁에 앉았으니까 재물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나겠습니까? 부자사주입니다. 근데 요 수레라고 하는 건 뭐냐, 지망살에 해당이 됩니다. 부생활을 지옥같이 느끼는 천라지망에 해당이 됩니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해서 보건대 남편을 밀어내고 불만이 많고 또 성격이 자존심, 자기주장이 강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갈등에서 오는 고독감, 우울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요소는 수양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운세로 보면은 신약사주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조후용신으로는 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수가. 금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왜냐, 목생과 식신상관이니까 신약사주거든요. 그 사주의 병은 인옷으로 화가 많은 게 병입니다. 우리가 포태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운세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세는 올해는 23살, 운이 바뀌는 대운의 숫자는 5입니다. 5에서 14살 신사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사대운에 들어와서는 금이 많은데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 사라고 하는 게 사오미 원진이 됩니다. 사오미 식신상관이 됩니다. 화월에 화가 많으니까 이때는 건강적으로나 심장 쪽으로나 화극금이나 폐질환 쪽, 기관지 쪽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생과 식신상관은 인수를 극하니까 그렇게 공부는 성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진대운에 들어옵니다. 경진대운도 색궁에 들어와 있어요. 운세 흐름 자체는 경진이 센 기운인데
그게 색궁이니까 더 약해서 좋다고 봐야 됩니다. 깨어 진이 들어오면 진해가 원진이 됩니다. 진술충이 됩니다. 진진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진대운에 들어와서 금이 너무 왕해지고 밑에 진술이 돼서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 몸이 여러 가지로 좀 활동하는 게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묘대운에 들어와서는 목극토가 됩니다. 이게 토가 돼요. 그래서 묘가 들어서 묘술합화가 됩니다.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25, 요 때는 어려운 시기로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묘가 들어오면은 지금 55, 25세인데 신자진년 지금 삼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봐야 돼요. 건강관계라든지 운세가 여러 가지 학업 성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마땅치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모의 도화가 묘해가 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왕궁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집 세고 지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성교제로 인해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관계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세가 되면은 무인대운에 들어옵니다. 무인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인대운에 들어오면 무토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는 무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궁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라는 건 뭡니까? 명예를 하고 여자한테는 남자 시집 갈 수 있는 운입니다. 이때는 결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35세. 그래서 요 인에 들어와서는 인해가 목이 되고 인옷을 화가 돼서 여러 가지로 인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결혼운은 좋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축대운에 들어와서는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금수가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 축이라고 하는 건 간목이 제일 좋아합니다. 포태법으로 대궁에 들어와 있어야 안정을 되는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할까요. 요때부터는 운수가 대발입니다. 정축대운. 그게 35세부터 45세부터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팔자로 보면 좋은 겁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궁이 들어오고 안정감이 되고 재물운이 좋은 그런, 더군다나 화술이 많은데 요 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축수 삼형살이 들어와요. 그냥 운세가 좋기 때문에 구설수만 피하면 됩니다. 구설수. 그러나 관제 구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대운에 들어와서는 욕궁에 해당이 되나 보태법에 도화가 상충이 됩니다. 위에 병화가 들어와서는 좋은데 왜 내용적으로 도화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교제로 인해서 스캔들이 생기거나 가정적으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재물운도 좋으니까 그걸 담아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세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봐야 됩니다. 자대운이 자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을의대운에 들어와서는 을목은 뭐냐, 겁재가 되기 때문에 겁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문서라든지. 그다음 해수가 들어와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하의 병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조우용신으로 운세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태법을 전용해서 운세 흐름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2신살로 볼 때는 오가 도화가 있고 그리고 해가 역마가 있습니다. 근데 해가 역마는 그렇게 대단한 역마가 아닙니다. 수생목이니까 해외 역마가 있으니까 해외 여행이라든지 외국과의 인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경진갑술의 신약사주에 조용신은 금수용신이고
도화에 있어서 이성교제를 좀 조심하는 그런 운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 12운성법을 곁들여 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